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전반적으로 약세였던 시장은 오늘은 반대로 강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어제 강하게 하락했던 나스닥은 오늘은 반대로 강하게 상승하며 1.6%가 넘게 올랐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오늘 강력했고 비트코인이 장중에는 31,000달러를 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최근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그리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루하루의 변동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며칠 계속 말씀드렸듯 시장은 99%의 기간 동안 무의미한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변동성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하게 바뀌었죠. 이제 추세는 명확하게 상방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물론 그게 당장 내일부터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얼마간 더 떨어진 이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적절한 때가 오면 다시 상승을 재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오늘 장중에 31,000달러를 다시 한번 찍었다가 밀려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피델리티가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었습니다. 블랙록에 이어서 피델리티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피델리티는 이미 한번 신청했다 거절당한 적이 있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데 피델리티는 운용 자산으로만 치면은 11조 달러 규모로 10조 달러 규모인 블랙록보다도 더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처럼 대형 기관들이 연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전통 금융기관들의 시장 참여 의지 그 자체가 해당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ETF가 승인되고 나면 이후로는 기관 자금이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ETF 승인 후 단기간에 수백 % 상승했던 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거기다 비트코인의 규모는 ETF 승인 당시에 금의 시가총액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훨씬 더 작은 만큼 상승 가능성도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인 것이죠. 네, 증시 얘기로 넘어가서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지표의 개선 때문이었습니다. 5월 내구재 주문이 이번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난달보다 1.7%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신규주택 판매와 4월 주택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주택 경기도 나쁘지 않음이 증명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2022년 1월 이후 무려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기 활동을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각종 경제 지표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자 경기 침체에 대한 위협은 또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경기 위험이 줄어들수록 상승 요인이 되죠. 따라서 현재 증시는 웬만해선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조정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경기 위험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상승하고 있는 금리 전망은 분명 시장에는 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신뢰가 높다는 것도 소비자들이 그만큼 돈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돈을 잘 쓴다면 물가는 당연히 내려가지가 않겠죠. 그리고 물가가 안 내려가면 금리도 안 내려갑니다. 최근 미국 단기채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계속 높아지는 금리 전망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 그에 맞춰서 채권금리도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재무부의 대량의 채권 발행입니다. 미 재무부가 대선 때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부족한 재원을 챙기기 위해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31조 4천억 달러였던 미국의 부채는 짧은 시간 동안 3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무려 7천억 달러가 증가해서 32조 2천억 달러 가까이 올랐는데요. 채권이 대량으로 발행된다는 얘기는 채권이 덤핑되어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오릅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거의 대부분의 자산시장에는 높은 금리로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이득을 보는 자산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사면서
시중 유동성이 미국 재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더 줄어들겠죠?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인 것은 미 재무부의 대량 채권 발행은 곧 끝날 예정이란 점입니다. JP모건은 미국 재무부가 연말까지 1조 1천억 달러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이미 7천억 달러를 발행했으니 절반 이상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연말까지 분산하여 발행이 될 테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시장이 금리에 다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금요일에는 PC 물가의 발표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은 이미 지난주에도 2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어조나 말이 바뀌었을 때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금요일에 발표될 PC 물가입니다. PC 물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근원 PC 물가는 올해 들어서 전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달도 예측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안 내려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명분이 없죠. 따라서 필히 내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남은 3일도 여러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 나아가는 속도가 조금 바뀌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흔들리시는 일 없이 잘 버텨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